너 제정신이야? 당장 너네 나라로 꺼져. 여기는 미국 시내 한복판. 유학생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 사만다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던 두 부모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집 부엌에서 요리한다고 장난치다가 전자레인지에 뭘 잘못했는지 굉음과 함께 전자레인지가 폭발하며 순식간에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당황해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세탁실 쪽으로 숨어버렸죠.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불길을 뚫고 들어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연기와 저를 불길에서 보호하고자 심한 전신화상을 입은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결국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셨죠.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했기에 당장 살 곳부터 구했습니다. 좁디 좁은 주차장을 개조한 단칸방이 저렴하게 매물이 나와서 저와 어머니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현실을 적응하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고 저 또한 당장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조금씩 집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공부도 다시 잘하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중학생 시절 제이슨이라는 한국인 남자친구가 전학 왔는데 그 친구는 아시아인 특유의 외모 탓인지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기 힘들어해서 학교 적응에 매우 힘들어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학기 중간에 온 탓인지 더욱 더 적응이 힘들어 보였죠. 저도 처음에는 조금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짝꿍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같이 보게 되며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 얘기와는 다르게 제이슨은 괜찮은 친구 같았죠. 그래서 저는 제이슨에게 학교 구경과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제안을 했고 항상 혼자 다니던 제이슨은 엄청 고마워했죠. 그 뒤로 저희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제이슨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하면서 저의 아지트 겸 동네 구경을 시켜준다고 했죠. 공원과 제가 자주 가던 과자 판매점도 들리고 우리는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전화로 밥 먹으러 얼른 집으로 오라고 했죠. 제이슨과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어머니에게 먼저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이슨과 같이 있는데 혹시 집에 같이 밥 먹으러 가도 되냐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니는 허락을 하셨고 제이슨도 시간이 괜찮다고 해서 집에 허락을 받은 후 저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했던 게 과거 살던 주차장을 개조한 좁은 집은 아니었지만 겨우 나라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집으로 놀러 오게 되면서 제이슨에게 저희 어머니가 해주는 저녁밥을 같이 먹게 되었죠. 그리고 방으로 와서는 어릴 적 집에 불이 난 사건, 아버지가 안 계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이슨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그날 정말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죠. 우리는 그 후로도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때로는 공원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말이죠. 그 뒤로 대략 4개월 후 어쩌다 보니 제이슨 집에 놀러가게 되는 상황도 벌어졌죠. 평소 제이슨은 집 얘기를 나오면 꺼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닌다며 말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제이슨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조금 걱정하는 말투로 내가 사는 집을 보더라도 오해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관계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해줬었죠. 저는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며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의 집 앞에 도착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슨의 집은 정말 상상 이상의 화려한 집이었거든요. 집 내부만 200평은 넘는 듯 했습니다. 물론 큰 정원과 수영장도 있었고 말이죠. 게다가 3층으로 된 제이슨의 집은 상상 이상의 삶을 살고 있던 친구였죠. 하지만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도 어디 사냐고 물었을 때 조심스러워하면서 대충 사는 동네만 알려주고 자세하게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와 비슷한 처지여서 부끄러워하나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으며 옷도 명품 같은 것을 입지 않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편한 옷들만 입고 다녔죠. 한편으로는 제이슨은 특유의 여유로움, 친절함, 예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 아무도 그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제이슨도 깜짝 놀란 저를 보며 학교에선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집의 크기에 압도했지만 더 놀란 부분은 그냥 봐도 휘황찬란한 멋진 자동차들과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만 해도 5명은 넘어 보였거든요. 제이슨의 집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이슨의 집안은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다가 최근 사업이 잘 되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정부에서 지원받는 주택에 사는 것 보고 집으로 초대해서 놀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이 걱정을 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이슨이 생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저는 오히려 축하해줬습니다. 부자인 친구가 가까이 있다면 저는 제이슨과 제이슨의 부모님을 보며 노력한다면 저도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며 제이슨에게 우리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날도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잣집이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상당히 힘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과거 때문에 여기에서도 경계를 했나 봅니다. 우리는 그 뒤로 같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죠. 그 결과 우리는 원하는 대학인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했고 거기서도 정말 유명한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에 간 이유는 결국 경영,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가업을 이을 제이슨은 경영학과에 가야 했기에 목표가 일치해서 서로 같은 대학, 학과를 목표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첫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제도 정말 열심히 했죠. 입학보다는 졸업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은 팀 과제를 제안해 주셨고 3명이서 해야 했었습니다. 1명을 더 구해야 했지만 우리 과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중국인 메이라는 여자친구가 같은 조를 하자며 다가왔었죠. 평소 털털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메이는 많은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과제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카페에서 과제를 하기로 하고 제이슨과 제가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 밖에서 메이가 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좌우로 살피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저앉자 저와 제이슨은 소리 지르며 아파서 쓰러진 게 확실하다며 혹시나 심정지 같은 게 온 걸까봐 뛰어내려갔었죠.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웃으며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저앉았던 위치쯤에는 갈색의 어떤 물체가 보였죠. 저는 설마 하는 생각으로 그 갈색의 물체가 있는 곳을 다가갔습니다. 그 물체는 아니나 다를까 메이 몸에서 나온 대변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 질렀고 제이슨과 메이는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죠. 저는 그녀의 대변을 가리키며 너가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메이는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깜짝 놀란 제이슨은 왜 그랬냐는 말에 메이는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메이와 저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고 주위에서 비닐과 휴지, 집게를 가져와 메이의 대변을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제이슨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을 했지만 메이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반응도 없었습니다. 제이슨은 불만을 품었지만 같은 조였기에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자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급했기에 그랬을까 생각하자며 넘겼죠. 그렇게 우리는 과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최종 마무리와 발표 연습을 하고자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만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늘도 우연인지 저와 제이슨은 먼저 과제를 할 장소에 도착했죠. 저는 이번에도 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2번째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길거리 용변 사태에 메이에게 정말 실망한 상태였죠.
이번을 마지막으로 제이슨과 저는 메이와 멀리하자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메이가 올 때까지 창밖을 보며 음료를 마시고 있던 도중 멀리서 메이가 오는 게 보였고 그녀는 갑자기 좌우로 살피더니 골목길로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이슨을 보며 에이 설마 라고 하자 제이슨은 갑자기 두 눈동자가 흔들리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 내려갔죠. 그리고 제이슨은 골목길에서 메이를 찾았고 그녀는 골목길에서 무엇을 했는지 웃으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이에게 설마 또 아니지? 라고 했고 메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과제할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아 골목길에 잠시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또 용변을 본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모임 장소로 올라와 메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메이는 단순히 급해서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너무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메이에게 동물이냐면서 제발 아무데나 용변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메이는 화를 내며 급한데 어쩌냐면서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메이에게 그럼 그 용변은 치워야지 라고 하니 메이가 내가 왜 치우냐며 자기가 미국에서 내는 세금이 얼만데 그 돈으로 치우라 해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세금 얼마나 내길래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그냥 가냐?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면 길거리에서 용변을 봐도 되냐? 고하자 메이는 그래도 된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했었죠. 이어서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에 한화로 20억 이상 기부하며 입학했다고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부모의 재력을 공개했죠.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며 재산이 얼마며 너희 따위는 상상도 못하는 재산을 가진 집안이라며 말이죠. 그러나 제이슨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메이는 나 무시하냐며 왜 웃냐고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녀는 제이슨에게 학교에 얼마 기부했냐는 말에 제이슨은 기부 없이 정당한 실력으로 들어왔다고 하자 메이는 그럴 줄 알았다며 웃었습니다. 메이는 공부도 잘했고 기부 입학까지 했기에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제이슨의 집안은 메이의 집안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부자였습니다. 비교 불가능했죠. 그건 확실한 게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알았던 제이슨은 그때부터 이미 1000억 이상의 부자였고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분명했습니다. 메이는 기껏해야 500억대 자산가라며 자랑했죠. 하지만 제이슨은 왜 길거리 용변을 해놓고 돈 자랑하냐며 지금 상황에 이게 맞냐고 했죠. 아무 말 못하는 메이를 상대로 제이슨은 네가 싼 똥, 네가 치우라는 말과 더불어서 과제는 너 없이 우리 둘이 한다는 말을 했고 메이와는 바로 헤어졌습니다. 떠나는 우리를 향해 메이는 중국어로 뭐라 소리 질렀지만 분명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님이 분명했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메이의 집안은 제이슨의 집안과 연관이 있었고 제이슨 집안의 입김이면 메이의 집안은 바로 힘들어질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밝혀지자 메이는 바로 도망가 버렸고 제이슨에게 아는 척도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 후 과제 발표하는 날이 되자 저와 제이슨은 메이 없이 둘이 했다는 말을 하며 과제를 발표했고 그 후 교수님이 따로 보자며 교수님 연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물었죠. 메이와 무슨 일이 있냐는 말과 더불어서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왔었다는 말도 했었죠. 우리는 메이와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자 교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최근 학교에서 누가 대변을 본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냥 짐승이 했을 거라는 추측만 했었죠. 하지만 범인을 메이로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자 교수님은 알겠다며 이만 가보라고 했고 교수님은 학교 보안 담당자에게 CCTV를 확인해달라 하자 결국 캠퍼스의 대변 범인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은 메이로 밝혀지자 교수님은 메이를 불러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메이는 교수님을 무시하며 알겠다는 말과 함께 그냥 가버렸죠. 그 후 메이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화장실이 멀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변과 대변을 그냥 학교 구석에서 해결하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되는 사태도 발생했죠. 메이의 반복된 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똥싸개 유학생이라는 별명이 퍼졌고 이는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자 메이의 부모님은 학교에 오게 되었죠. 물론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대동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바로 경영학과장실로 바로 갔죠. 학과장에게 바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서 메이를 무시한 교수까지 오라는 말을 했죠. 과거 메이의 지도 교수님은 그녀를 개인적으로 만나 상담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메이의 태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더군요. 메이는 교수님 앞에서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집안이 학교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부모님과 변호사까지 찾아와서 학과장과 더불어 담당 교수까지 협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메이의 부모님은 학과장에게 학과장님, 메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시죠? 우리 가족이 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라는 메이 부모님의 상상 이상의 발언에 학과장님은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메이 부모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메이가 하는 행동이 뭐 어떻다고요? 메이는 학교를 기부 입학한 소중한 학생이에요. 메이가 없으면 이 학교 운영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아세요? 교수님은 메이 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알아서 잘하라는 말과 함께 메이와 메이 부모님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과장님은 차분히 메이 부모님에게 전화로 학교의 규율과 공중도덕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메이와 부모님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변과 소변이 급한데 어쩌냐는 식이었죠. 이러한 상상 이상의 내용은 빠르게 캠퍼스 전체에 퍼졌고 학생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메이의 퇴학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고 이는 단시간에 수천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메이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더욱 더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이죠. 학교 당국은 학생들과 메이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메이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가족이 학교에 기부한 거액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시 메이 부모님이 학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소문에 대해 아니라는 발표와 우리 메이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준다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며 협박을 했죠.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제이슨은 참지 못하고 나서게 되었죠. 더 이상 메이의 행동을 지켜본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녀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이슨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로 부탁했습니다. 제이슨은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말하고 해결을 부탁했죠. 그러자 아버지는 신속하게 해결해준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메이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죠. 갑작스런 메이의 자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제이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했죠. 그러자 웃으며 잘 모른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제이슨에게 들었습니다. 메이의 어이없는 행동을 아버지에게 말했고 아버지는 메이의 가족이 하는 사업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했죠. 안 그래도 최근 메이네 회사의 품질이 좋지 않자 다른 회사와 거래를 생각했다 했죠. 사실 메이의 집안은 제이슨 부모님의 회사에 많은 물건을 납품하려고 공장을 확장하고자 무리한 대출을 받은 상태였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가장 큰 거래를 하고 있는 제이슨 부모님의 회사가 갑자기 거래를 끊어버리니 힘들어졌고 게다가 메이의 사건이 업계에 퍼지자 하나둘 메이 부모님의 회사와 거래를 끊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후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없게 된 메이 가족은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들은 게 없지만 아마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속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퇴학 조치에 환호했죠. 게다가 기부금도 제이슨네 부모님이 통큰 기부를 하며 메이 부모님의 공백을 충분히 채웠습니다. 그 후 많은 중국인들이 스탠퍼드 대학에 왔지만 메이의 사례는 이미 유명한지 조용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떠셨나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이슨과 저의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시간사 정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 댓글과 반응이 좋다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